자, 그러면 또 여기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먼저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이제 뭐 부산외대 김현철 교수님이나 또 여기 또 한국 외국어대학의 뭐 김영지 총장님이나 그러니까 이분은 또 뭐냐면 코브라스 코리아 브라즈 소사이티 뭐 총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8년 만에 한국 갑니다. 인사차 드리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미 60주년이기도 하고 브라질에 대한 한국에서 관심이 많이 늘고 있으니 와서 좀 간략하게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초대해 주셔서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죠. 저같이 학벌도 짧고 한국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 목소리라,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브라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브라질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저 무한한 뭐 영광입니다. 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내려갔을 때 또 부산 외대 가서 하고요. 어쨌든 먼저 제가 또 차도 없고 지리도 모르니까 매번 뭐죠 이거 네이버 지도 보고 다니다 보니 뭐 잘못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시청에서 내려야 되는데 서울역에 내려서 왜 3번 출구가 왜 사람이 없는지 뭐 한참 논의도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설명이 아니죠. 뭐 이런 강의를 주는데 뭐 강의라고도 설명할 거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중점은 그러니까 95년도, 6년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수백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상파울로 인근에는 캄피나스 대학이나 뭐 우스비 대학이나 이곳에 와서 유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세계 변화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보내서 그러니까 국비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기업들이 보내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백 명 단위였죠. 지금 그 중에서 몇 분은 이제 기업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요. 또 몇 분은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신 분도 많고 뭐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또 관심도가 쑥 떨어졌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먼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지금 브라질 뭐 중남미 이야기 뭐 한국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설명드리면 누구나 아는 것 같이 코비드로 인하여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 전에 보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 휘청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이 중남미 이게 휘청거리는 것은 좀 규모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인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미 60주년을 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뭐 같은 시기쯤에 다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나왔는데 1세대는요, 대부분 은퇴 다 하셨고요. 하늘나라로 가셨던, 아니면 한국으로 가셨던, 미국으로 자식들과 재임을 가셨던, 떠나신 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남으신 분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은 코비드로 인하여 경제적인 큰 타격도 입었고요. 그때 미국이나 한국은 뭐 지원금도 주고 뭐 하고 있었지만 중남미는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수도 없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 70만 명 이상이 코비드로 사망했고, 또 그냥 강제로 그냥 격리만 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살던 이제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뭐 인근에는 나라들도 이제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숫자가 확 줄었고, 거기에 사는 한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 국가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미 50년 되신 분들이, 저도 얼마 전에도 뭐 강의도 줬지만, 우리 브라질 잘못 왔어요. 선택 잘못 왔어요. 여기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브라질 망했어, 남미 망했어, 안 좋아, 여기서 오지 말고 그냥 미국으로 갔어야 돼, 한국에서 그냥 살았어야 돼, 이렇게 보면은 밑도 끝도 없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린 정의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원래는 브라질도 원래 복지가 잘 된 나라였죠. 무조건 다 연금 주고 무조건 의료 혜택 100% 되고 교육도 100% 되고 하는데, 요즘에 한국도 그렇죠. 뭐 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료보험이 있어서 뭐 돈을 더 내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브라질은 이제 그게 잘 삐걱삐걱 때문에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병원 가서 몇 시간 동안 뭐 진료도 못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뭐 한국은 뭐 즉각즉각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브라질이 잘못했고 망했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반대로 대한민국이 상상도 못하게 급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우리 뭐 나라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경제 위기도 올 수도 있고 그냥 성장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알잖아요. 2002년부터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빼고요. 급성장하여 세계 뭐를 이끌어가는 뭐 성장 동력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그러다가 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뭐 위기, 지금 위기 때문에 좌가 잘못했다, 우가 잘못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 중남미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겠지만 기반 시설이 약한 데서 외국인 자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고 그냥 자원만 팔다 보니 기반 시설은 유지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브라질 뭐 이런 나라 남미가 잘못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한국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이 잘못한 거죠. 너무나 잘 살게 된 거죠.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84년도에 이민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직도 그건 잊지 못하죠. 한국이 그 당시에 수준이 어찌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 또래 되는 사람들도 아니 자꾸 왜 40년 전 얘기를 꺼내서 그때 비교하느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그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승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능성만 보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브라질이나 뭐나 성장이 뭐 요런 식 같다면 한국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한 건 한국이 잘못했다. 정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그러면 한국만 잘 나가고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고요. 잘 사는 곳이고 잘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떠나기 전에도 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글도 쓰고 보고서도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뭐 하지만 이 보면은 한국은 외국에서 배가 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물자건 자원이건 수입이건 뭐든 안 들어가면 한국은 당장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겨울을 날 수가 없고요. 배가 안 오면 당장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쌀은 아니고요. 쌀도 들어가거든요. 예, 밀부터 시작해서 고기부터 참깨부터 뭐든지 다 외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에서 안 들어오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안 오면은.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배가 또 떠나야 되는 게 뭘 빨리 만들어서 뭘 많이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면은 사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아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뭐든지 다 옛날에 한동안은 90%가 다 내수 시장 그다음 뭐 80% 요즘에 70% 정도로 줄어드는데 어찌됐건 왜냐 뭐 여기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수출 거점이 웃긴 게 외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농장을 만들든 뭐 광산을 뭐 캐든 아니면 무슨 뭐 자동차를 만들든 뭘 만들든 외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브라질은 국산 기술과 자본으로 뭘 하는 건 거의 없지만 어찌됐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돈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한국에서는 저는 뭐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브라질에 진출하려고 하신 분들 이분들도 이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대부분 뭐 한 40대 정도 50대 뭐 60대도 있지만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코비드 전에도 굉장히 많다가 코비드 때 딱 멈췄다가 요즘부터 다시 또 올해 한 하반기부터 굉장히 또 늘고 있는 게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분들한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오지 마세요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엔 좀 오세요라고 하는 게 한국 사정이 좋지도 않지만 한국에서는 인력은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게 자꾸 역전이 돌아야지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경쟁 사회에서 살 수가 없고요. 그럼 브라질 나라에서는 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란이 있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뭐 그걸 좀 다음 좀 동영상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